농장에서 옥수수와 콩 등 작물을 가꾸고 학교도 다니면서 어린 시절을 건강하게 자란 왕가리 마타이. 이제 중학교에 갈 때가 되었네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1950년대 초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그 시기였습니다. 우리도 그랬지만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특히 여성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중고등학교 그리고 미국 유학 시절 마타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좀 더 들여다볼까요? 금성출판사의 드림북스 피플 스토리 99권 왕가리 마타이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4장 마타이 날개를 펴다. 어느 날 마타이가 물을 길어서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마타이를 불렀다. 왕가리야, 오빠와 삼촌과 상의했는데 너를 세인트 세실리아 중학교에 보내기로 했어. 세인트 세실리아 중학교는 이탈리아에서 온 콘솔라타 수녀회가 운영하는 기숙학교로 그 지역에서 훌륭하기로 평판이 자자하였다. 아,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되다니. 마타이는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너무 감격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12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슬펐다. 내가 키운 농장의 옥수수와 콩, 맑은 카능구 시냇물과 무화과 나무와 작별하고 엄마와 할머니, 동생들이 있는 정든 이곳을 떠나야 하는구나. 마타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원피스를 맞추고 신발도 샀다. 마타이가 마을을 떠나던 날 온 가족이 나와 동네 어귀까지 손을 흔들어 배웅하였다. 하루 종일이 걸려 도착한 세인트 세실리아 중학교는 마타이에게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주었다. 외국인 수녀를 처음 만났고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는 신식 건물의 침대에서 잠들어야 했다. 하지만 마타이는 낯선 환경에 금세 익숙해져 갔다. 마타이의 하루 일과는 새벽에 기상 종소리를 들으며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미사를 드리고 나서 옥수수죽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그러고 나서 기숙사 청소를 마친 뒤에 오후 5시까지 교실에서 수업을 받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숙제를 하거나 휴식을 갖고 밤 10시에는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마타이는 학교 생활 가운데 상대편 바스켓에 공을 던져 넣는 네트볼과 테니스를 좋아했다. 그중 네트볼은 학년 대표가 될 정도로 잘했다. 마타이는 배우는 게 정말로 즐거웠다. 수업에 집중했고 모든 일에 열정적이었다. 향수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학교 생활을 더욱 열심히 했다. 하지만 마타이의 학비를 내는 일은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된 은데리투 오빠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보탰다. 은데리투는 정기적으로 학교에 찾아가 여동생이 열심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었다. 큰오빠는 마타이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다. 마타이는 수녀 선생님들의 영향으로 가톨릭 신자가 되어 마리아 요세피나라는 가톨릭식 이름을 갖게 되었다.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의 친구들은 마타이를 메리 조라고 불렀다. 1952년 세인트 세실리아 중학교에서 첫 해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이때 영국 정부의 반기를 든 마우마우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마우마우 저항운동은 케냐 땅에서 영국인을 포함한 백인들을 물리치고 영국 편에선 케냐인들까지 처단하는 게 목표였다. 마우마우 저항운동은 1890년 영국 장군 루가드와 키쿠유족 지도자가 함께한 회담에서 영국이 키쿠유족을 배신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루가드 장군은 키쿠유족 땅에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교역장을 설치하는 대신 키쿠유족 땅이나 다른 재산에 손대지 않겠다는 서약을 맺었다. 그러나 루가드 장군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케냐 땅을 빼앗았다. 이에 반발한 키쿠유족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결국 키쿠유족의 지도자가 체포되어 영국 정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영국은 그 뒤로도 케냐 땅을 빼앗아 자기 멋대로 유럽인에게 나누어 주고 팔았다. 게다가 원주민에게 세금을 더 높게 매기는 바람에 케냐인들은 유럽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강제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은 폭력을 사용해서 케냐인들의 평화적인 저항을 진압했다. 케냐의 모든 부족들이 힘을 모아 저항군을 조직했다. 하지만 영국의 강압적인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키쿠유족을 비롯한 많은 케냐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에 영국 편으로 참전했다가 돌아온 케냐의 군인들이 느낀 배신감은 마오마오 저항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전쟁에 참여한 영국 군인들은 보상으로 땅을 받았지만 케냐의 참전 군인들은 상은커녕 자기 땅에서 강제로 추방당하는 수모를 겪었기 때문이다. 1950년대에 영국 정부에 맞선 마오마오 저항군과 영국 정부에 협력하는 키쿠유족들로 이루어진 지역 방위대가 충돌하는 일이 점점 잦아졌다. 특히 소녀들이 가장 큰 위험에 빠져 있었다. 마타이는 가톨릭 학교를 다닌 까닭에 케냐를 지키려는 마오마오 저항군이 안전을 해치는 폭력배들이라고 세뇌당하였다. 그나마 마타이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한 번은 친척 집을 방문하기 위해 나쿠루에 갈 일이 생겼다. 그런데 마타이가 시내에 도착하자마자 지역 방위대가 다짜고짜 마타이를 막아서며 잡는 것이었다. 저는 아직 학생이고 여기 통행증도 있어요. 마타이가 통행증을 내보이며 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학생이라도 키쿠유족 출신은 위험해. 마타이는 교복을 입은 채 더럽고 어두운 수용소에 갇혔다. 겁에 잔뜩 질린 마타이는 영국인 닐런 씨가 올 때까지 이틀 동안 수용소에서 지냈다. 아버지 무타가 닐런 씨에게 도움을 부탁한 것이었다. 마타이가 수용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영국인 닐런 씨의 농장에서 일하며 그 가족과 각별하게 지냈기 때문이지만 이 점이 바로 마오마오 저항군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그들은 영국인과 친한 무타를 처단해야 할 매국노로 생각한 것이다. 어느 날 밤 무타에게 불만을 품은 남자가 마오마오 저항군 행세를 하며 집으로 쳐들어왔다. 얼굴을 가린 남자들은 리디아 목에 칼을 갖다 대며 위협했다. 당신 남편은 영국인 편에 서서 우리 키쿠유족을 배신했어. 지금 남편은 여기에 없어요. 나를 죽이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진정하고 칼을 내려놓으세요. 리디아는 그 과정에서 목에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하루하루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와 위협을 이겨내며 가족들을 지켜냈다. 제5장 아메리칸 드림. 마타이는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세인트 세실리아 중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아일랜드 수녀들이 운영하는 로레토 여자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로레토 여자고등학교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위치한 케냐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톨릭 고등학교였다. 그 당시 대부분의 케냐 여자들은 중학교 교육도 받기 힘들었고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살았다. 마타이도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면 물을 길어 밥을 짓고 땔감을 주워 불을 피우는 보통의 여자로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마타이는 이히테 마을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여자가 되었고 그녀의 인생은 그 전의 여자들과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마타이는 로레토 고등학교에서 인생의 앞길을 열어준 테레사 수녀를 만났다. 쉬는 시간이 되면 테레사 수녀는 마타이를 불렀다. 메리조, 세균 배양용 접시와 시험관 씻는 일을 도와줄래? 테레사 수녀는 평소 마타이가
정리정돈을 잘하고 맡은 일에 책임감 있는 걸 눈여겨보았다. 마타이는 그녀 덕분에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메리죠, 요즘 너희 고향도 시끄럽지?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선하고 긍정적인 태도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단다. 테레사 수녀에게 받은 이 믿음은 마타이가 훗날 모든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편견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 마타이는 휴일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했다. 이히테 마을 사람들에겐 지나치게 교육을 많이 받은 마타이가 달갑지 않았다. 하지만 변함없이 농사를 돕고 소똥을 치우는 모습에 사람들의 편견은 조금씩 허물어져 갔다. 공부를 많이 하면 이런 더럽고 하찮은 일에 손도 안 댈 줄 알았는데 직접 소똥을 치우다니? 그러게, 저번에는 외양간 거름을 모아서 맨손으로 오래된 벽에 바르더라고. 한 번은 어린 소녀가 마타이에게 다가와 귀에다 소곤거렸다. 저희 부모님이 저더러 열심히 공부해서 왕가리 언니처럼 되래요. 마타이는 이런 말을 듣게 되어 너무 기뻤다. 하지만 마타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자 이웃 사람들은 다시 쑥덕거렸다. 왕가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관청 사무원이나 할걸? 그 애도 결국 여자잖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마타이가 가고 싶은 곳은 딱 한 군데 있었다. 바로 동아프리카의 유일한 대학교인 마케레레 대학교였다. 마케레레 대학교에 합격 통지서가 왔을 때 마타이에게 기적 같은 기회가 함께 찾아왔다. 메리조, 기쁜 소식이야.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겼어. 미국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고? 테레사 수녀가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다. 마타이는 생각지도 않은 소식에 너무나 흥분되었다. 엄청난 행운에 부모님과 가족들로 함께 기뻐하였다. 여자아이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여전히 생소하고 꺼려졌던 마을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소식이었다. 이 무렵 독립을 앞두고 젊은 인재가 필요했던 케냐는 미국과 회담을 나눈 끝에 아프리카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받고 미국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회담을 이끈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이름을 딴 케네디 장학생 300명의 명단에 왕가리 마타이 이름이 당당히 들어있었다. 1960년 마타이는 갓 20살의 나이에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떠났다. 제6장 차별을 넘어서. 낯선 도시 뉴욕에 도착한 마타이는 중고등학교 친구인 아가타 왕게시와 함께라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그들은 캔자스주에 있는 마운트 세인트 스콜레스티카 대학교에 입학하기로 하였다. 케냐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마타이에게 미국은 놀라운 곳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건물은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메리조, 이것 봐. 계단이 저절로 움직여. 아가타,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까지 올라갔다 오자. 마타이와 왕게시는 토끼 눈을 해가지고 뉴욕의 거리를 거닐었다. 그 중에서도 흑인인 미국인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을 주었다. 미국에는 백인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안 가 마타이는 그보다 더한 충격에 부딪히게 되었다. 학교로 가는 버스가 한 휴게소에 멈추자 마타이는 음료수를 먹기 위해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여학생들이 자리를 잡으려고 카페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빈손으로 와서는 마타이에게 말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서 마실 수 없대. 왜? 자리가 꽉 찼어? 아니, 우리가 흑인이라서. 마타이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흑인은 카페에서 음료수를 마실 수 없고 바깥에서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마타이는
음료수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싹 달아났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이 일은 마타이가 당한 첫 인종차별이었다. 마타이는 그제야 미국에도 흑인이 많은 이유를 알았다. 아프리카인이 강제로 고향을 떠나 이곳에 노예로 끌려온 뒤 백인들의 농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하여 노예 해방을 가져왔지만 미국에서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 때문에 흑인과 백인이 버스를 같이 탈 수도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마타이는 가톨릭 대학교인 마운트 세인트 스콜레리티카 대학교에서 친절한 수녀님들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부에만 빠져들 수 있었다. 마타이는 생물학을 전공하고 부전공으로 화학과 독일어를 선택했다. 대개 따님이 매우 만족스러운 학업 성취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 학교에 이토록 뛰어난 아프리카 학생이 온 것을 매우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기 말에 학교에서 집으로 보낸 보고서는 부모님과 은데리투 오빠에게 뿌듯함을 안겨주었다. 1963년 드디어 케냐가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국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마타이는 대학교를 마치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마타이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다. 1964년 9월 마타이는 미국 동부에 위치한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대학원에 들어가서 생물학을 공부했다. 마타이의 지도 교수인 찰스 렐프 교수는 마타이가 바퀴벌레의 생활사를 연구하기 바랐지만 그녀는 생각만 해도 바퀴벌레가 온몸을 기어다니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교수님, 저는 뇌의 솔방울샘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솔방울샘이 뇌에서 어떤 식으로 자라며 동물들이 살아가는 동안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내고 싶습니다. 마타이의 당찬 포부에 렐프 교수는 연구를 허락했다. 마타이는 이 연구 결과를 논문 주제로 정하여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마타이는 신경조직학, 현미경 사용법 등을 공부한 덕분에 케냐로 돌아가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케냐의 새로운 독립정부는 케네디 장학생으로 미국에 간 학생들이 곧 학업을 마친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인재들을 뽑기 시작했다. 마타이는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조국 케냐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나이로비 대학교의 동물학 교수의 연구 조교로 취직되었기 때문이다. 1966년 1월 6일 마타이는 나이로비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케냐의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를 맡으니 조국 케냐에 돌아온 것이 실감났다. 가족들도 멀리서 오랜 시간 차를 타고 공항까지 마중 나왔다. 5년 반 만에 보는 부모님과 오빠, 막내 동생의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따뜻한 가족의 정은 그대로였다. 마타이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새로 선출된 케냐타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들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커피와 차를 기르며 농업을 발전시켜 부자가 되자고 연설하고 있었다. 마타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그래, 미국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으니 이제는 조국 케냐를 위해 일하겠어. 내 이름도 가톨릭 세례명인 메리 조가 아니라 다시 왕가리 마타이야. 마타이는 케냐 사람인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마타이는 부푼 마음을 안고 나이로비 대학교에 처음 출근했다. 그러나 마타이는 동물학과 교수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엉뚱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자신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채용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만 믿고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마타이는 동물학과 교수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내밀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교수는 나이로비 대학교에 공식 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마타이는 분노해서 교수를 고소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교수는 자신과 같은 부족 사람을 뽑기 위해 마타이를 내친 것이었다. 미국에서 겪은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야 할 산이 많구나. 여자라는 차별, 같은 부족이 아니라는 차별. 이 벽에 가로막혀 주저앉는다면 나도 케냐도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 마타이는 케냐가 독립하였지만 부족주의와 부정부패, 여전히 남아있는 성차별이 케냐인들의 꿈을 좌절시키고 케냐 앞날에 큰 걸림돌이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타이에게 다른 기회는 금방 찾아왔다. 독일 기센대학교에서 온 라인홀드 호프만 교수가 나이로비 대학교 동물해부학과에서 일할 조교를 구하고 있대. 마타이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호프만 교수를 찾아갔다. 호프만 교수는 마타이가 조직검사와 현미경 사용법에 대해 알고 있는 점을 매우 만족스러워하면서 바로 일자리를 주었다. 대학 시절에 독일어를 부전공으로 공부해 두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동물해부학과 학생들은 20대 중반밖에 안 된 젊은 여성이 조교로 오자 실력을 의심했다. 당신 정말로 생물학 학위가 있습니까? 여자라서 실력이 없을 거야. 마타이는 여자로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학생들을 엄격하게 대했고 실력으로 평가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연구에만 힘썼다. 어느 날 호프만 교수가 마타이를 불렀다. 케냐에는 더 많은 전자현미경이 없어서 안타깝군. 왕가리, 기센대학교의 박사과정에 들어가 연구를 더 할 생각은 없나? 마타이는 호프만 교수의 제안에 흔쾌히 대답했다. 마타이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때마다 늘 마타이의 실력을 믿고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호프만 교수. 그는 마타이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었다. 마타이는 1967년 독일로 유학을 떠났고 엄청난 양의 박사 논문을 연구했다.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 덕분에 마타이는 독일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었다. 20개월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마타이는 1971년 속과 동물의 생식샘 발달과 분화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생식기관이 어떻게 수컷이나 암컷으로 발달하는지에 대한 연구였다. 마타이는 케냐타 대통령에게 박사학위증을 받았다. 그녀는 중동부 아프리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와, 마타이는 정말 공부도 많이 했네요. 이렇게 미국과 독일에서 잇따라 공부를 마친 마타이는 이제 조국인 케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떠날 때의 케냐와 돌아와서 본 케냐는 많이 달라져 있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랬을까요? 금성출판사의 드림북스 피플스토리 99권 왕가리 마타이, 마지막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아빠였습니다.